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만성 B형 간염, 혈소판이 낮아서 걱정입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댓글에 대한 어떤 답변을 드리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저는 만성 B형 간염 보유자로 6년째 비리어드 복용 중인, 비리어드가 이제 테노포비어예요. 요새 뭐 이걸로 거의 뭐 통일이 돼버렸죠. 예, 그러니까 바라클루드하고 이 테노포비어 두 가지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쓰면은 이제 그 DNA도 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뭐 지금 이분도 뭐 그렇게까지 DNA가 그렇게 높지는 않는 그런 분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높지 않게 유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 늘 무서운 공포감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왜 무서울까요, 이게? 이게 이제 B형 간염이 있으면은, 제가 이 캐스케이드 보여드렸죠. 만성 B형 간염 있으면 뭐로 가죠? 간경화로 가고, 그게 이제 간암으로, 혹은 뭐 이렇게 바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간암 때문에 공포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간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아스피린도 좋다 하여 복용 중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뭐 이거에 그렇게 찬성하진 않는데, 굳이 드시겠다고 하면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질문을 주신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제가 약 먹기 직전에 혈소판 수치가 100, 잠시만요. 5만, 10만 평, 이거는 잘못 쓰신 것 같아요. 16만 5천, 이렇게 이거일 거예요, 아마. 165만이면은 엄청 높은 거, 이건 뭐 엄청 높은 거거든요. 이게 이러는 건 아니고, 아마 16만 5천일 겁니다. 16만 5천입니다. 근데 이제 비장비대는 없다고 해요. 근데 이제 16만 5천이면은 그 혈소판 정상 보통 15만에서 45만 사이 보니까 약간 요 아랫단에 걸려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약간 걱정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게 비장비대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따지기 전에, 자, 혈소판 내려가는 건 어디서 걱정을 해야 되죠? 예, 혈소판 내려가는 거는 간 경화에서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성 B형 간염은 혈소판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간 경화 때 비장 비대가 일어나면서 이제 혈소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간 경화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간 경화 환자분들은 간 경화라고 이렇게 해놓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만성 B형 간염 보유자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별로 혈소판을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분이 이제 간 경화가 같이 있다 할지라도 혈소판 수치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뭐 하한치 근처라 이제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뭐 그 전혀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별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이제 질문한 내용, 비장비대 없이도 혈소판이 낮은 경우 있죠. 이게 이제 요 영상에서 설명드린 거잖아요. 비장비대 말고도 간경화가 있으면은 그 스롬보포이에틴이라고 하는 게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혈소판을 생성하는 그런 인자예요. 그게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혈소판에 항체가 있을 수도 있고, 무슨 뭐 혈관에 약간씩 응고가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질문이 나오기 전에 뭐부터 봐야 된다? 이분이 간경화 환자이냐 하는 걸 먼저 확실하게 해야 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설사 간경화 환자분이라고 할지라도 아닐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한데, 간경화 환자분이라고 해도 별로 걱정할 건 아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요. 이런 거 사실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거 잘 별로 뭐 이런 거 대답을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그냥 한번, 오늘은 말씀을 드릴게요. 아스피린이 간암 발병을 낮춘다는 논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논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게 입증이 된 게 아닙니다. 입증이 된 건 아니에요. 가이드라인 찾아보시면 이런 내용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걸 그렇게 권하진 않습니다. 저는 권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논문이 있는 거 맞거든요. 여기서 얘기해보면은, 여기 이 논문들을 보면은 마치 엄청 그럴듯하게 아스피린이 간암 발병을 낮출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완전히 입증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논문으로 따지면은 저한테 예를 들어서 뭐 좋은 데이터를 주고 논문을 써라 이러면은 저도 이런 논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댓글에다가 뭐 논문 이렇게 링크 달고 뭐 무식하다 이런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의학 쪽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이게 이제 논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논문은 뭐 5만 가지 논문이, 뭐 이렇게 모든 뭐 영양제나 뭐 건강식품 좋다 이런 논문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받아들이지는 않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요. 검증. 그래서 검증이 되었느냐 하는 거는 이제 사실은 어디 들어가 보면 FDA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 뭐 일반인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한글로 된 자료에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특히 이제 간 분야에는 간암학회 혹은 뭐 대한간학회 이런 데 들어가면 무료로 다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염, 간경화, 간암 다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없으면 그냥 안 하는 거를 저는 좀 더 선호를 하지만, 그래도 뭐 아스피린 먹어서 별로 나쁠 거 없기 때문에 뭐 굳이 드신다고 하면 뭐 그렇게 말리지는 않아요. 말리진 않는데, 이제 혹시 환자분이 간 경화가 심해서 뭐 출혈 경향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는 드시지 않게 합니다. 아스피린도 약간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제 아스피린은 드시려면은 심혈관 질환이죠. 심혈관 질환. 이거는 입증이 됐죠. 심혈관 질환에 이제 1차 예방에도 이제 약간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거 이제 위험인자 있으신 분들이 먹겠다 하는 거는 뭐 오케이. 근데 아직 암하고는 이게 논문 수준이지, 가이드라인, 뭐, 이제 이것도 사실 지금도, 선생님들 중에는 이게 인정하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아직은 조금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지만, 환자분이 드시겠다고 하면은 뭐, 특별한 금기가 없는 이상 별로 말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판단입니다. 이거는 본인의 판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혹여 간에 좋은 영양제나 약 혹은 주사제가 있다면 추천해 주실 거 있나요? 향간에 떠도는 글루차티온, 뭐, 배국 주사. 저는 근데 이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건 추천하지 않아요. 자, 기본적으로, 근데 뭐 이걸 추천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의사가 이거 갖다 강제로 말릴 수는 없는 거죠. 뭐 하시겠다면 하시는 건데, 이게 간질환의 경우에는요, 간질환의 경우에는 뭔가를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네. 이런 대원칙 같은 게 있어요. 대원칙. 그러니까 왜냐면 뭔가를 먹거나 뭐 하면은 다 어디로 가요? 간으로 가서 간에서 대사가 돼요. 아스피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간에 일단 부담을 줍니다. 다. 그래서 이게 입증이 안 된 것들이 많거든요. 건강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간 질환이 있을 때는 이 대가 선생님들이 쓰는 약을 보면 딱 하나, 딱 진짜 필요한 약 하나. 여기서 따지면 비리어드죠. 비리어드 딱 하나. 이거 잘 드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어때요? 이게 뭐 조금이라도 몸에 더 도움이 될까 하고 다 이것저것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죠. 그러면은 뭐 이것저것 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열심히 하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데, 저는 그건 비추입니다. 그러니까 뭐 건강한 사람에서 뭐 영양제 먹고 이런 거를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닌데요. 간 환자들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철저하게 그런 것을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간에서 딱 해야 될 거는 진짜 입증된 거. B형 간염은 이제 간암으로 이렇게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B형 간염 치료해야 되죠. 비리어드 먹어야 되죠. 예. 근데 간경화로 가면 간경화 뭐 치료가 있나요? 간경화도 그냥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B형 간염 약 쓰고 관리하고 복수 차면은 이뇨제 좀 들여가지고, 이뇨제가 뭐 간경화를 치료하는 거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뭐 간경화라든지 간암에 좋다는 약을 먹는다. 그러면 어때요? 이 약들이 간에 부담을 줄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많이 그렇게 하세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뭐 한약도 안 좋습니다. 간 질환에는 한약도 거의 드시지 말라고 얘기를 드려요. 다른 거는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드리는데, 간 질환에 있어서만큼 뭐 좀 그런 거는 아예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다 간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은 독성 간염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독성 간염. 턱식 헤파타이티스. 이게 이제 생기면 되게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ST, ALT 수치 보잖아요. 근데 이제 간이 안 좋은 분들은 이게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뭘 먹어요. 간에 좋다고 이제 뭘 자꾸 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또 이런 게 들쭉날쭉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정말 간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런 걸 잘못 먹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지. 근데 보통 이렇게 드신 분들은 또 이거 드셨다고 얘기 안 하죠. 그러면 이제 정말 오리무중에 빠지는 겁니다. 오리무중에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진단하거나 하는데도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헷갈리게 하고요. 실제로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본적인 거 지키세요.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 뭐죠? 첫 번째, 비리어드 잘 드시는 거. 이 이제 질문 주신 분에게 있어서는 만성 B형 간염이니까 비리어드 복용하는 거. 요거 하나 지키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술. 예. 술은 간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담배를 더 안 좋아해요. 담배 피우는 걸 더 안 좋아하는데 간에 있어서만큼은 술이 조금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담배도 뭐 물론 안 좋죠. 일단 술 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는 체중 관리하시고, 체중 관리. 지방간이 되게 안 좋습니다. 지방간이 지방간염으로 가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사이토카인이라든지 이런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면 그게 또 간암으로 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중 관리하시고, 지방간 있으시면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좀 이런 인스턴트 식품, 탄수화물 뭐 너무 좋지 않다고 우리 알려면 뭐 햄버거 이런 거 있죠? 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 세 가지 지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뭐 알려지지 않는 거 하지 않는 그런 거예요. 이게 아주 이 간 분야에 굉장히 그 노 교수님들 하시는 거 보면은, 예를 들어 샤브샤브를 먹으러 가잖아요. 샤브샤브를 먹으러 가면 여기 이제 국이 있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채소를 이렇게 넣어서 확 끓여서 먹잖아요. 근데 이 채소 중에서도 어떤 거는 이게 이제 간의 수치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독성 간염 이렇게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빼고 먹어요. 그런 거는 이 정도까지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려지지 않는 뭐 음식 중에서도 우리가 가려야 될 게 있는 판에 이런 것들을 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간에 있어서는 저는 다른 뭐 이런 저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 그냥 신경 끄고 그냥 안 하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아스피린도 별로 뭐 이런 입장인데, 그래도 아스피린은 논문이 여러 개 있으니까 이거는 뭐 굳이 하시겠다고 하면은 그냥 뭐 하시는 걸로. 근데 출혈 경향이 있으면은 저는 하시지 말라고 하고, 출혈 경향이 없다면 뭐 그거는 본인의 선택에 맡기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만성 B형 간염, 혈소판이 낮아서 걱정입니다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봤고요. 오늘 이야기 중 제일 중요한 거는 간 질환에서는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뭔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